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태로운 시기가 도래하니 오종열 의장님이 계셔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책찍질도 해주시고 희망과 용기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듭니다. 의장님의 숨결을 대신하여 의장님의 유훈이 담긴 영상과 책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실천합시다. 의장님이 가시고자 하셨던 자주, 민주, 통일, 평등 세상을 우리가 일궈 나갑시다. 의장님을 만날 수 있게 영상과 책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반노동정책, 반민중정책, 반통일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묵묵히 실천하고 학습하는 의장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것이 오늘의 의미라 생각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의장님의 삶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노동자 민중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더 낮고 더 넓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오종열 의장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역시 아직까지 못다 이룬 의장님이 못한 꿈, 통일된 조국, 또 단결된 민중, 그 길에 민주주의를 꼽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을 항상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지금도 CPTPP, WTO 등 신자유주의가 농업을 여전히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농은 끊임없이 투쟁으로 농업을 지켜낸 일에 의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항상 앞서서 달려가겠습니다. 의장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의장님 떠나시고 벌써 세 번째 여름입니다. 아직도 의장님의 부재가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던 그 겨울에 의장님 빈자리를 우리가 나눠서 메우자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가신 걸음 따라 걷겠다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장님 영전에 걸었던 약속들을 되새기는 자리이길 바랍니다. 의장님을 다시 우리의 심장에 되살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우리의 의장님, 오종열 의장님의 삶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종열 의장님의 평전 출간을 저희 도시민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자주통일 운동의 지도자셨던 오종열 의장님, 통일운동과 함께 도시빈민 투쟁에도 함께 하셨던 의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저희 민주노련도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오종열 의장님을 그리는 다큐멘터리와 평전,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단지 과거 의장님께서 살아오셨던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장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결심을 실천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자주민주 통일과 민중의 새 시대를 열어내기 위한 우리의 걸음들을 의장님께서도 지켜보며 응원하며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윤석열 시대 어려운 투쟁을 앞두고 있을 때 평전과 다큐멘터리로 함께 결심을 나누고 의장님과 나누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사들의 참 스승, 우리 가슴 속의 영원한 의장님, 오종열 의장님의 삶을 기록한 평전이 출판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주민주 통일의 한 길에서 정교조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정교조 교사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을 의장님께서는 언제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을 영원한 청년으로 사신 우리 의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헌신, 그리고 참교의 정신, 그리고 그 실천적 삶을 따라 배우는 정교조 교사들의
교과서로 삼겠습니다. 오늘 평전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종렬 의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가 벌써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장님을 기억하며 다큐멘터리 상영회와 평전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의장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자주민주 통일 세상을 이루어나가는 길에서 또 의장님의 삶과 손길을 따라 새 세상을 열어가는 오늘 이 자리가 주춧돌을 놓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종렬 의장님 그리운 마음에 오종렬 의장님 섬에서부터 이제 초임 교사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제 오종렬 의장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즐거웠던 섬마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오종렬 의장님 선생님에 대한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를 담아서 오늘 본식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을 그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전남고 7회 오종렬 의장님 선생님 제자이신 오택록님께서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선생님의 18번을 색스폰으로 연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오택록 제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18번 또 사모님 18번 선마을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통일이 내가 통일을 못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통일을 염원하면서
녹슬은 기찻길을 한번 네 색소폰 연주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 찍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정열 선생님 제자분이신 우리 조택룡 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식에 우리가 오정열 선생님, 오정열 의장님과 각기 다른 연을 맺는 사람들이 오늘 한자리에 했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하고 싶은데 또 일일이 다 호명해서 얼굴을 다 알리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삶을 또 추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행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중과 함께 자주민주 통일의 지도자 오정열 의장 출판 기념회 및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정열 선생님, 의장님. 첫 번째로는 우리 의장님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89년도부터 전교조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그 시기에 선생님이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시는지 그때 함께 하셨던 소중한 두 분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전남고 함께 근무하셨던 김준태 선생님, 끊임없이 기자 활동, 그 다음에 민족 시인 활동, 지금도 글쓰기에 연념하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고요.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혈기왕성한 우리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전교조 결성과 전교조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이세천 선생님 두 분 함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문 가서도 이미 만났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 모였네요. 역시 이문 가시지 않았군요. 우리 오종열 선생님,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남고등학교에서 오종열 선생님과 아주 밀접하게 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 책상에 같이 교무실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전남고등학교는 큰 교무실 있고 이제 학생과는 다른 별관에 있었는데 오종열 선생님께서는 학생과 과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장이었고요. 저는 계장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냈는데 지금 기억에 나는 거, 지금도 기억이 나나 항상 기억나는데 그때가 한참 그 민주화의 열기가 아주 대단했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전남고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교복 자율화를 실시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그때 교장 선생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강요한 교장 선생님, 일고 강고에서 계셨죠. 그리고 전남고등학교는 아주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전부 존경하실 분들이었는데 그때 오종열 선생님은 학생과 이제 과장으로서 바로 제 선배 은사님으로서 교사로서 저를 많이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복 자율화 했는데 그때는 전부 고등학생들이 호꾸라는 걸 지금 기억할 수 없을 겁니다. 목을 꽉 조인 거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대로였습니다. 목을 조여요. 그리고 교문에서부터 만약 호꾸가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몽둥이로 때리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여러 군데에서 근무했습니다만 학생과라 하면 학생들은 언제든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로 종종걸음으로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고등학교 시절 기억나죠? 교복 자율화. 그래서 완전히 교복을 자율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그 유니폼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유스럽게 형상복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모자, 교모도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캡을 썼습니다. 요새 등산모 같은 것으로 쓰도록 했었습니다. 교복을 자율화시키고 그 다음에 교무실 특히 학생과에서는 해초리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페이스북에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학생과 하면 항상 몽둥이가 있었잖아요. 잘못하면 고등학생들 얼마나 억셉니까? 항상 엉덩이를 때렸는데 저희 전남고등학교는 몽둥이와 뿐만 아니라 해초리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 오종열 선생님의 머리에서 나셨습니다. 오종열 선생님은 굉장히 자기 자신은 엄격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자상했었습니다. 자기한테는 준하고 엄격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당신의 아버님한테서 오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제가 전남일보 시절에 인터뷰를 해봤는데 아버님의 함자가 오씨에다가 정자 근자입니다. 발을 정자 뿌리 근자 오정근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나주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인민위원회에서 공산당 시절의 인민위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준에서 여운형의 건준에서 그것이 발전적으로 인민위원회로 개편됐을 때 그때 나주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인공시대 때 인민위원장이 아니라 그렇게 나주 전체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버님의 그 엄격한 그 가훈과 그다음에 교육 덕택에 몸소 당신께서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항상 교복 자율화, 그다음에 교무실에 언제 어디서 학생들을 보살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18 당시 이제 쉽게 말해서 505 보안대 가서 화정동 지하실 가서 사표를 썼는데 그러고 나서 좀 손찌검 당하고 이제 나왔는데 어느 날인가 쌀가마니를 자전거에 싣고 왔더라고요. 전남고등학교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성금을 모아서 했다. 김준태 고생할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쌀값 몇 가마니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지금도 그 쌀을 생각하면요 눈물이 납니다. 그 쌀빛처럼 나도 앞으로 깨끗하고 배부르게 살아야겠다. 마음씨가 배부르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오정렬 선생님 하면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학교 생활로서 다른 분들은 전부 이제 통일운동 교육운동 말씀하실 때이니까요. 저는 이쯤 해놓고 교사로서 완벽했습니다. 여기 선마을 선생 아까 노래 나오대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모든 비극은 분단에서 왔다는 것을 오정렬 선생과 같이 체감했었습니다. 아까 녹슬은 기찻길 노래 들으니까 제 역시 선생님의 18번이 그리웠습니다. 이선재 선생님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정렬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정책실장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정렬 선생님과 전부 다 깊은 인간관계와 정을 통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나 오정렬 선생님에 대해서는 누구나 깊은 정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정렬 선생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 성품을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니까. 단지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이렇게 정교협을 이렇게 결성하고 정교조를 결성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대표되는 대선배 선생님들과는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정렬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선입견도 없이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은 항상 책임지시고 가능하면 후배들은 보호하시고 당신이 희생당한 하는 결정들을 항상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선생님과 더불어서 같이 결정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희들하고 생각과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도 잘 하시지만 초기에 당신 생각을 그냥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 젊은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협의한 내용만, 그것도 가능하면 옹고를 써주라겠어, 그걸 바탕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주 공원에서 시민들을 모시고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결정된 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럼 내가 그냥 말해볼까? 그래서 선생님 그러십시오 그랬는데 그날처럼 이렇게 멋진 대중 강연을 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하지만 항상 결정된 것들, 같이 이야기가 충분히 나눠진 것들만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실천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과 전혀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그때 선배님들도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정렬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던 것이 광주 전남의 교육운동을 기발을 닦았고 그리고 전국적인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정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잠시 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기 위해서요. 우리 정교조 저 먼 후배들이 정심시간이라는 노래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오정렬 선생님을 추억하고 회고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기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정교조 정심시간 뜨겁게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교조
강주지부 노래패 점심 시간입니다. 차렷 절. 오늘 이 자리에 후배 교사로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슴이 벅차고 영광스럽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1965년 금산 국민학교 입금 분교에서 첫 교직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아까 색소폰 노래처럼 선마을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총각 선생님이셨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한 눈썹, 뚜렷한 이목구비, 인기가 많았겠죠? 아닌가요? 예. 그 이후 전남고, 사대부고 여러 학교를 근무하시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의장님의 교사 생활 시절 이야기와 그때 그 시절 선생님의 마음속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어릴 때 내 꿈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내 꿈은 선생님 되는 거였어. 눈망울 초롱한 아이들과 만나고 싶었어. 아직도 내 꿈은 좋은 선생님 되는 것. 헐벗은 아이들 싸늘 옷 한 자락으로 창밖에는 햇살이 언제나 교실에 가득한 살아가는 얘기 들려주는 시골 학교에 나뭇잎새 나는 계집 아이들의 먹머루 비산의 아이들의 선생님. 나는 자라서 내 꿈대로 선생님이 되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는 험한 얼굴로 소리치며 재미없는 시험 문제만 풀어주는 그런 선생이 되려던 것은 아니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럴듯하게 아이들을 속여 넘기는, 때묻지 않은 아이들 편에 서지 못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자의 편에 선 선생이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도 내 꿈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험한 물살을 들리는 아이들의 징검다리 되고파 길을 묻는 아이들 지팡이가 되고 싶어라. 푸른 보리처럼 자라
노래를 많이 불러봤지만 우리 선배님들을 모시고 노래를 부르는데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노래 부르다가 조금 울컥한 느낌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장님은 아이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1988년 전국교사협의회 대의원대에서 의장님을 역임하셨고요. 1989년 초대 종교조 강주지부장을 하셨고, 그리고 그해 종교조 관련자로 구속이 되시고 옥중에서 해임되셨습니다.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선배님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더 열심히 창교육을 위해 걸어가겠습니다. 종교조가 있기까지 종교조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종교조 그 이름만으로도. 전교조 그 이름만으로도 자랑스런 이 땅의 노동자로 참교육 그 이름만으로도 자랑찬 이 땅의 노동자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는 교육, 그건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야. 떨쳐나서라 전교조여, 떨쳐나서라 세상을 향해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할 세상.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는 교육, 그건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야. 떨쳐나서라 전교조여, 떨쳐나서라 세상을 향해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할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감사합니다. 차렷 절. 이 시간에는 왜 그를
자주민족 통일의 지도자로 불리는지 이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전남연합 생활을 하실 때부터 우리 정강장님께 먼저 그 질문을 하겠는데요. 춘천에서 여기까지 한 달음에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질문하기가 제가 좀 뭐한데 그래도 그때는 지금 20대셨죠? 네. 예, 20대가 지금 50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때 오정열 쌤 제가 처음 뵀을 때 나이를 지금 저희 아들이 딱 그 나이가 됐거든요. 그때 한번 그 중요한 일화, 의미 있는 일화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쌤 뭐 항상 다 오신 분들이 너무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게 쌤이 워낙 푸근하고 또 모두한테 아빠 같은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도 아빠 역할을 해주시면서 또 그 어떤 혼돈스럽지만 아주 엄중한 그 시국에 저희들을 또 이끌어 주셨거든요. 근데 되게 좀 식담이 많으셔가지고 어디 가면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국연합을 만들어서 이제 오정열 의장님을 모시고 서울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상황이 뭐 경찰들이나 아니면 뭐 검문 이런 삼엄한 상황이니까 좀 선생님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약간 아빠랑 딸이 가는 컨셉으로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예쁜 옷을 갖춰 입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가는 중인데 엄청 빨리 연세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쌤 길거리에 그 학교 앞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아요. 뭐 햄버거, 핫도그 뭐 이런 거. 저거 뭐냐? 핫도그요. 저거 뭐냐? 붕어빵이요. 크다.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근데 그거 사드릴 여유도 없었고 아마 쌤도 그 사달라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여유를 일부러 만들어서 저희가 종종걸음치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재밌게 저희를 좀 웃음 나게 만드시면서 아 빨리 가게요 이러니까 아, 천천히 가면 어쨌대?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아빠처럼 저희들 다독이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그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고 지금 제 아들이 딱 제가 선생님을 만났던 그 나이만큼 먹었어요. 25, 27이거든요. 정말 더 보고 싶고 또 뭐랄까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던 거는 어떤 이념이나 논쟁보다는 선한 인간의 의지 또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몸소 실천할 수 있게끔 앞에서 길을 계속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 시점에 선생님이 더 보고 싶고 또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제가 감히 초대되고 선생님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연합 그 강주연합 연합 오비 분들 오셨죠? 그 춘천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예,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옆에 이제 김정일 의장님 와 계시는데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전선 운동에 투신하면서 전국 운동을 사실은 예비하기도 하셨고 또 강주가 그때는 여러 여건과 역량상 전국 운동을 사실은 선도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정열 의장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 운동사에서 이분을 어떻게 어떤 위치에 놓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중심으로 우리 김정일 의장님의 말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정열 의장님 흉을 좀 보자면 식탐 문제가 아니에요. 식탐 문제만이 아니고 어디 가면서 등만 기대면 잠이고 밖에 나가면 해차리고 그래서 그 오정열 의장을 보좌하는 우리 정광자 선생이랑 애를 먹었어요. 예, 지금 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반성하고 계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97년에 오정열 의장님이 홍성교도에서 생활을 마치고 나오셨어요. 그때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매우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매곡동, 그때가 여름철이었을 거예요. 매곡동 정자에서 같이 만나서 붙들안고 어린아이처럼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 운동생에서 민주연합 시절, 연합 시절 만큼 행복한 시절이 없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내 고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붙들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오늘 오종열 의장님께서 영원한 운동은 고향으로 생각했던 90년 상황을 여러분과 잠깐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종열의 지도력, 이것은 그분이 잘나시고 뛰어났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광주 운동이 만드는 지도력이고 광주 전남 전라도 민중이 만드는 지도력인 그 지도력, 그건 오종열 의장님만이 아닙니다. 정광훈 의장도 함께 같이 이 호남이 만들어준, 호남 민족이 만들어준, 그리고 우리 정광자선이나 그 운동, 광주 운동이 만들어진 지도력이고, 우리 김평림 여사가 만들어진 지도력입니다. 이 지도력이 그 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들, 전국운동이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광주는 90년에 유월항쟁 이후 국본이 중심되는 체제들, 정치투쟁 단체에서 이제 그동안 민중의 조직이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광주 전남 민주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민주연합의 상임 공동대표로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정교조운동이 막 시작될 때입니다. 89년에 오종열 의장이 전교조 광주지부 지부장으로 계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분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 이런 지도력이 숨어 있었던가?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지도력인가? 그분이 가진 운동의 원칙과 이론, 이런 것은 단순히 전교조에서 나온 지도력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서 오정근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오정근 선생님을 먼저 뵀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자지간 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으로부터 전수된 경험과 이론과 실천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한 세에 만들어진 지도력이 아니라 일제 때부터 세대는 이어온 우리 역사적 지도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주는 이 지도력, 또 한편에서는 정광훈 선생이 가진 지도력, 이것이
과거의 지도력이 아니라 91년에 전국연합이 전국에서 최초로 전국 전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된 광주 전남의 지도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야 새롭게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가지고 우리의 조직을 가지고 대중과 함께 명실상부하게 사회 변혁을 해갈 수 있는 조직과 지도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 나는 오종열 의장과 정과군장을 보고 그것이 멀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도력으로 광주에서, 호남에서 파견했습니다. 그 역사적 지도력, 호남 민족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지혜와 결합된 그 지도력이 전국 서울에 가서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우리 운동의 참담한 현실이고 아직까지 이어오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종열 의장님을 이야기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변혁운동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이번 5.18 때 윤석열 정부에 와서 5.18을 점령선을 하는 5월 18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 보낸 메시지를 광주 5월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 언론 모두 논의해서 지금 절망에 빠진, 그리고 방향을 찾지 못한 흐트러진 이 민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진보연대도, 진보당도, 정의당도, 시민운동도 촛불혁명이 이렇게 참담하게 깨진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주가 답변하고 메시지를 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함께 논의할 시스템도 없습니다. 전선이 깨졌습니다. 전부 따로따로 흩어져 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종열 의장과 정광훈 의장이 그렇게 외쳤던 전선 질서를 회복해 나가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것이 오종열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본분일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고요. 의장님 의외로 시간을 많이 잡으셔가지고 제가 두 분께 시간을 많이 못 줘서 바로 우리 오병년 전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종열 의장님이 이제 광전연합에 계시다가 전국연합으로 올라오셔서의 그때 몇 년간의 이야기입니다. 99년에 이제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맡게 되시는데요. 이 시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되돌려 보시면 김대중 정부가 막 들어서서, 그러니까
97년 12월 19일 날 당선돼 들어서서 98년 1년을 경과하고 이제 99년부터입니다. 사실은 이제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에 이어서 들어선 국민의 정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문민정부는 뭐랄까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3당 합당으로 생겨난 정권이니까.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제 온전히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이 IMF로 인해서 극도로 이제 사회가 혼란한 상황이었고, 돌이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IMF를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노동계는 엄청난 구조 조정과 비정규직이 탄생하던 시기. 농민들 또한 92년 그 6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김영삼 정권 들어서서 몇 년 동안은 일정하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어 왔지만 구조적인 결함들은 그대로 온전시킨 가운데서 농민들의 상황도 극악한 상황,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소위 노동, 농민들을 비롯한 민생 투쟁이 이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오종렬 의장님이 딱 올라오셨어요. 아시겠습니다만은 91년 11월 30일 날 광주에서 전남연합이 만들어질 때 상임의장이 작고하신 정광훈 의장님이셨고, 그리고 오종렬 의장님이 공동의장이셨는데, 정광훈 의장님이 바로 92년에 김영삼 정권 들어서자마자 5월 25일인가 구속이 되시면서 오종렬 의장님이 상임의장을 맡고 계시다가, 오종렬 의장님 또한 94년에 구속이 되셔가지고 정광훈 의장님은 96년에 나오시고 오종렬 의장님은 97년에 두 분 다 거의 4년 가까이 이제 옥중 생활을 하고 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운동을 이렇게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오종렬 의장님보다 먼저 정광훈 의장님이 전농의장으로 이제 올라오셨고, 그리고 오종렬 의장님이 이제 올라오셨죠. 두 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오종렬 의장님이 토끼 뛰시고 정광훈 의장님이 오종렬 의장님이 호랭이 뛰시고 정광훈 의장님이 토끼 치고 한 살 차이신데요. 그렇게 친한 버시자, 동지자 그 두 분은 그랬었죠. 그래서 두 분이 함께 거의 모든 투쟁을 거의 감당하다시피 하셨던 시기가 9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민중연대로 바뀌고 그러면서 민중연대, 한미 FTA 등등을 비롯한 모든 투쟁들을 이제 두 분이 하셨고, 사실은 그 투쟁 과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식, 농성, 그러시며 두 분 다 이제 정광훈 의장님은 불의 사고로 가셨습니다만 두 분 다 건강이 상하시고, 특히 오종렬 의장님은 건강이 매우 상하셔서 사실은 가셨습니다. 99년에 이제 올라오셨을 때 제가 먼저 광주 전남 집행위원장을 하다가 97년 대선을 겪으면서 이제 전국연합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이 발생을 했죠. 선거 방침 놓고도 그랬고, 통일 방침, 여러 가지 방침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97년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98년에 저는 먼저 이제 전국연합에 제가 조직위원장으로 올라가서 오종렬 의장님을 모시고자 했는데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1년 뒤인 99년에 이제 오종렬 의장님이 올라오셨죠. 아마 혹시 그때 주재준 동지 그 동국대에 있었던 대의원대 오종렬 의장님 상임의장 취임하실 때 그 수락사 그때 계셨던가요? 그때 이제 수락사 때 그 자리에 오셨던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냥 아주 이런 분도 계셨나 이제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서울에도 이제 혁신 예전 뭐 60년대 혁신기 하셨고 하셨던 많은 이제 민자통 하셨던 어르신들이 계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주로 연대연합 쪽에는 이제 이렇게 주로 상층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지역에서 소위 그 노동 농민 등 기층에 대한 뿌리가 단단하시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사상의 깊이 이런 분이 남다르신 오종렬 의장님을 올라오셔가지고 오종렬 의장님을 뵀던 많은 그때 당시 전국 간부들이 그야말로 제가 볼 땐 거의 뿅 갔죠. 그랬죠, 주재준 동지. 상당히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한 가지는 그때 이제 오종렬 의장님하고 또 한 분 의장님이 그 노수희 의장님이시라고 빈민 출신, 노점상을 하시던 빈민 출신 아주 우직한 의장님이신데요. 소주도 잘 드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노수희, 작고하신 홍번, 지금도 살아계시는
범민연의 이규재 세 분이 모이면 술떡이 그냥 소주떡이 바닥이 나도 끄떡없다고 하신 세 분이신데요. 그 노수 의장님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거의 그냥 이렇게 오정열 의장님을 같은 의장이시면서도 거의 선생같이 믿고 따르고 그랬던 그런 지도력을 보이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많은 투쟁들을 이렇게 지도하셨던 그런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싶습니다. 여기 책에는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의장님 늘 즐겨하시던 말씀 다시 우리가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저 역시 제가 먼저 올라가서 동대문 창신동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전라도 사람 많이 살고 소위 얘기하는 단축 공장이 아주 질비현대입니다. 그 창신동 바로 위에 25만 원짜리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도 창문 하나도 없는 그런 방에서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한 1년 모시고 계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정광훈 원장님도 수배가 되셔가지고 두 분 저와 함께 세 사람이 거기서 한 1년을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재밌게도 살았고, 그 이후에 이제 당시 전국연합 사무실이 숙명여대 앞으로 옮기면서 소위 금양국민학교 교창구장 바로 옆으로 또 방을 옮겨서 제가 모시고 한 몇 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마 지역에서 올라가셨고 그때 이제 중앙에 있던 많은 또 수도권에 있던 전국의 동지들이 기층 민중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 그리고 우리 사상에 대한 자주와 또는 민주 통일로 표현되는 이런 사상에 대한 깊음, 그리고 그러시면서도 이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하시고 늘 함께하는 사람들과 폭넓게 말 한마디로 마음씀 하나로 상처받지 않게 폭넓은 연대, 그런 표현들이 사상은 깊게 연대는 넓게 쭉 그 의장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원망스럽고 원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문경주 의장님도 이제 지금 보이는데 의장하시면서 같이 고생하시고, 또 이제 우리 박석원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수많은 투쟁 속에서 겪었던 고초와 갓난 신고가 결국 몸까지 갉아먹게 되시면서 요즘으로는 좀 빠르다시피 우리 곁을 떠나셔서 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묘하게 제가 이제 사실은 전국에 먼저 올라가서 이런 분을 모시는 게 어쩌냐라고 제안을 해서, 당시에 전국에 있는 연합의 동지들이 여러분 이름 대면 기억할 만한 당시 집행 일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울산의 정대현 동지나 작고신 인천의 강희철 동지 등등 이런 분들과 그때 협의를, 지금 진보인도 대표로 계시는 한충목 동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오정열 의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전국운동의 지도를 올바로 세우자 했던 그 한 시절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아마 그 시절에 또 우리의 갓난 신고와 투쟁이 오늘의 운동에 이어진 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하게나마 의장님을 추모해 봅니다. 예, 박석은 마지막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우리 의장님과 투쟁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던 지금 현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이십니다. 예, 제가 오정열 의장님을 처음 뵌 건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전국연합 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대표 의장님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 전국민중연대는 이제 기층 대중운동들이 중심이 돼서 민중운동 투쟁 운동하는 단인데, 전국민중연대는 정광훈 의장님이 상임 대표를 하셨죠. 그리고 6.15 이후에 통일연대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통일연대는 한상열 목사님이 상임의장님을 하시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다가 점점 민중연대 중심으로 투쟁들이 아마 좀 쭉 진행이 돼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죠. 그래서 오정열 의장님이 아마도 더 본격적으로 나서시게 된 게 2004년 정도쯤으로 저는 보는데요. 말하자면 정교조 운동에서 전선운동에서 다시 민중진보운동을 거쳐서 전국적인 사회운동의 지도자로 아마 이렇게 확장해 가신
그런 운동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개 2004년도에 초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탄핵 철폐 반대 운동을 할 때 사실은 주변에 운동하는 분들 중에 주춤주춤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정열 회장님께서는 흔쾌하게 단호하게 이 탄핵 저지해야 된다 하고 나서셨습니다.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오정열 회장님과 정강 회장님 모시고 탄핵 저지 투쟁에 좀 본격적으로 나섰던 아마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그리고 그해 12월 달쯤에 우리가 국가반부 폐지 1천인 단식단을 조직하고 할 때 70 가까이 되신 우리 오정열 회장님 단식도 하시고 사실 좀 기가 막힌 상황들이 되긴 됐지만 단호하게 아마 투쟁에 앞장서셨던 아마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한맵태의 저지 투쟁 2016년, 2017년 이때에도 사실은 또 단식을 하셨어요. 그때 막 나이 70이 돼가지고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이 70이 되셔가지고 또 구속이 되셨어요. 한맵태의 저지 투쟁하다가 오정열 회장님과 정강호 회장님 구속이 되셨죠.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맞죠? 2007년. 예, 죄송합니다. 2007년입니다. 예. 내가 세상을 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을 세월을 예. 그리고 그 2007년에 9월달에 그 조직을 다 통합해 가지고 한국진보연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세 분이 상임 대표가 되는데요. 오정열 회장님, 정강로 회장님, 그리고 한상열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했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을 쭉 맡았는데 그때 저보고 또 상임 운영위원장 하라고 해가지고 저 상임 운영위원장으로 같이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2008년이 바로 광우병 투쟁을 할 때잖아요. 그 감옥을 그때 가신 거예요. 2007년도에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돼가지고 나이 70 그때 우리 나이 70이었죠. 감옥을 가셨고 그러고 나오셔가지고 2008년도 투쟁은 저희들이 앞장서지 못하시도록 좀 또 감옥 가실까 싶어가지고 사실 그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예. 그때 막 단식도 하시고 나이 70이 되셔가지고 몸을 아끼시지 않고 그냥 앞장서셔서 하시니까 그 단식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못 하시게 저희들은 좀 만류를 하고 아마 단식은 2007년도가 마지막 단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맵태의 저지 그랬고요. 그다음 감옥 가는 거는 2007년도 가시니까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안 가시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지 않도록 물론 광우병 투쟁 자체가 그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인데 지금 가능 줄여 볼게요. 2008년도에는 또 광우병 투쟁이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앞장서지 않는 네티즌들과 청소년들이 앞장서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의장님 또 감옥 안 가시게 하면서 앞장을 세우지 않는 그렇게 갔는데 또 가시더라고요. 2008년도에 기가 막힐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때 우리 빨리 또 석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2008년도에 이미 건강을 굉장히 심각하게 심했어요. 제가 그 녹색병원에 모시고 가서 수배 중에 모시고 가서 진찰을 하고 했는데 그때 나온 게 진단이 간경화 중간 정도 중등도의 간경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신부전 콩팥. 그래 그 녹색병원 신장내과 그 과장이 요 조선대 출신 여사였는데요. 이 과장이 정광훈 회장한테 당돌하게 큰일 납니다 하면서 굉장히 그 몸을 챙기셔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같이 옆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당신께서는 그러고 나서 감옥 가시고 나서도 그냥 계속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정광호 회장님, 오정열 회장님을 석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후배들이 한중목 의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오종렬 회장님을 임기가 마침 2009년도 임기가 끝나는 2007년도에 우리가 출마했기 때문에 2년 임기였어요. 2009년도 임기가 끝난다는 구실로 하여튼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법정에서 오종렬 회장님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기가 끝난다 내년 2월에 좀 석방해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종렬 회장님은 면회 가서는 그 말씀 드렸는데 진짜냐고 법정에서 바로 돌아서면서 진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싫다는 거예요. 계속 투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입니다 하고 내가 말씀을 억지로라도 좀 석방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건강이 워낙 나빴어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는 사람 별로 없었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석방이 되셨는데도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임기가 끝나고 저희들이 상임 고문으로 모셨는데 그 사실은 당신께서는 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더 투쟁의 앞자리에 계속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몸을 던지시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한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5년이나 6년이나 지나가지고 2014년 돼서 드디어는 이제 지탱을 못하는 실제로 2008년도 이미 그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때 조금 이 몸을 좀 아끼셨으면 상당히 좀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오종렬 회장님 굉장히 말씀을 쉽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상은 뿌리 깊게 그리고 표현은 낮고 얕게 그리고 연대는 넓고 넓게 실천은 뭉토록 이게 굉장히 쉽게 말씀하신 그러나 굉장한 사상이고 굉장한 노선을 다들 뭐 사상 이야기하면 거창하게 심오한 무슨 이론 갖다 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상이고 중요한 훌륭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오종렬 회장님의 사상과 노선 여기에 있다. 그리고 오종렬 회장님이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도 크시고 힘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들 용감한 장수, 용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뭐 그런 풍모도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종렬 회장님의 진면모는 덕장이다. 이 활동가들이나 또 민중들을 품어안는 그 덕성스러운 그 점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게. 용장이라기보다는 용장을 넘어서서 사실 덕장으로서 우리 구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스승님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마을 선생님을 사모한 이후로 연을 맺어서 55년 동안 글쎄요 제가 좀 목이 많이 메인데요. 다른 선명보다 우리 김평님 여사님 저희들의 어머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지난 20년 30년 동안 맨날 연단에 나오시고 어디 돌아다니실 때 의장님 어쩌시냐 의장님 어쩌시냐 맨날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전화 드려가지고 오늘 의장님 이야기 한 번도 하시면 안 된다. 단 하나도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 본인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본인 이야기. 50년 동안에 본인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못 모십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어머님 이야기 잠깐 듣겠습니다. 이야기도 잘 못하는데 우리 동지님들하고 제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협조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의장님을 훌륭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같이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한 50년 살다 보니까 그릇이 너무 큰 양반인데 제가 그릇을 못 채워드렸어요. 그래서 사후에는 맨날 그냥 후회만 했어요. 더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이 그래도 사형제가 있어가지고 노후에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많이 하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갈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의장님이 먼저 가시대요. 독한 병이 걸려갖고. 모두가 다 의장님이 이렇게 잘 설명하셔서 훌륭하신 것도 다 우리 동지님들하고 제자분들하고 다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죠. 혼자는 못합니다. 혼자 장구는 못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의장님 이야기 하지 마시라니까. 하지 마시라니까. 한 가지만 더 나와. 할지 못해. 아니 시간이 길어도 그래도 한 가지만.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좋은 것도 모르고 예. 자 제가 21살 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그거 발령받아서 섬마을로 오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같은 또 우리 친정 오빠가 같이 같은 교직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정 아버지는 그거 뭐 육성회장인가 뭐 옛날 같으면 그런 회장님이고 학교에.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이제 오빠가 계시니까 왔다 갔다 하고 또 책을 많이 또 그 정석정 그 학장님이 친구분이셔갖고 그 가난한 학교에다 책을 많이 갖다 주갖고 제가 책을 많이 빌려다 봤어요. 그래서 책 빌리러 다니면서도 조금 정이 들었겠죠. 그래갖고 그래 어머니라는 책 같은 것은 이제 빌려다가 제가 봤는데 그 책가루가 덜덜덜덜 다 떨어져서 제가 책가루를 좋게 이쁘게 입혀갖고 또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새 책을 빌려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섬마을에서 한 10월이나 되는 데를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교장 선생님 그 10월이나 된 데를 집에까지 쫓아가갖고 더 중학교 보내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욕심이 많으셔갖고 옛날에는 남자들 아들들만 가르치고 딸들은 편지만 쓰고 계산만 할 줄 알면 된다고 안 가르쳤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의장님이 이제 그 동네로 부임해갖고 오셔서 이제 여러 사람 여러 애기들 말을 들어보니까 학교를 이제 짓는데 건축을 했어요. 새로 와갖고 학교를 모래를 파다가. 근데 그 공사하는 청년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다고 막 그런 게 이제 그게 호감이 좀 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많이 배우고 모든 사람보다는 그렇게 이제 좀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야 이제 자기는 3대 독자 애아들로나 단거나 다름없으니까 저를 이제 자기 집안에 잘 되게 하려고 자식도 건강하게 낳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지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아들 4명입니다. 아들 4명 건자가. 아들만 첫애기는 쌍둥이를 낳고 오늘은 한나가 바빠서 지금 못 왔습니다. 서울은 갔다 왔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제가 병도 많이 얻었어요. 의장님 따라 살면서. 고혈압에다 뭐에다 막 고혈압에 높아져도 병이 주렁주렁합니다. 근데 요새는 의학이 좋으니까 약을 먹고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실 때 좀 더 잘해줄 걸 그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건강하시라고 뜨겁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교조 전남지부 우리 김혜숙 선생님, 그다음에 강주 대학생 진보연합 두 분이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자기의 결의를 담아서 편지글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민중과 함께한 자주민주통일 지도자 오종열 평전을 읽고 평전을 받아보니 평소 의장님의 백발처럼 하얀 표지에 짙은 검은 눈썹, 미소 지으시는 의장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의장님을 처음 뵈었던 기억이 납니다. 20년 전 제가 전남대학교 새내기일 때 새내기 새로 배움터 행사 마지막 날 대강당에 전체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의장님이 백발에 황토 생활복을 입으시고 단상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가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알콩달콩 연애하고 싶다는 꿈만 꾸던 철없던 새내기 예비교사였던 저에게 남아있는 의장님의 메시지는 시대에 대한 꿈을 꾸라는 내용이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뜻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 기억에 눈 덮인 백두산에서 포효하는 호랑이 같은 느낌의 엄청난 아우라가 느껴져서 20년 전이지만
생생합니다. 대학 시절 한미 FTA 집회에 참여했을 때 늘 의장님은 대우 맨 앞에 서서 저희를 지켜주시던 기억도 납니다. 저절로 마음이 숙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젖먹이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남편과 함께 겨울 바람을 맞으며 장례식에 참여했던 기억도 납니다. 참 많은 이들이 함께 슬퍼했고 저에게 소중한 오래된 인연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평전을 펼치기도 전에 제 마음에 수많은 외침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은이와 발간사를 읽어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의장님과 인연을 맺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드니 울컥합니다. 차례를 쭉 훑어보다 주저했던 날들이라는 챕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항상 단련된 몸과 형형한 눈빛과 힘찬 어조만 보여주셨던 의장님도 주저했던 날이 있었다니. 주저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것만 같아 먼저 읽어봅니다. 감시와 핍박의 시대에 가족과 주변인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항상 머뭇거리게 만들고 함부로 앞에 나서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는 의장님. 그러나 결국 참교육운동의 최전선에 서는 의장님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평생 기억하려는 의지가 행동하는 양심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임용고시 준비생 시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함께 팽목항에 가자는 선배의 말을 듣고 용기 내지 못하고 주저했던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책을 펼쳐봅니다. 일부 세상 앞으로는 어린 오종렬이 참교육운동의 최전선에 서는 오종렬이 되기까지 이야기인데 읽으며 흐트러진 저의 마음의 결을 빗어봅니다. 2부 천선 운동으로는 조금은 어렵지만 민주가 함께하는 자주민주 통일 지도자로 성장해가는 오종렬의 이야기에 40살이 된 현장 교사인 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할지 갈등하게 만듭니다. 3부 영원한 의장님에서는 의장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추억과 의장님의 말과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상은 뿌리 깊게, 표현은 낮고 얕게, 연대는 넓고 넓게, 실천은 무궁토록. 많은 동지들이 꼭 승리하는 투쟁을 위하여 오종렬 의장님의 평전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곧 올지 모르잖아요. 감사합니다. 민중과 함께한 자주민주 통일 지도자 오종렬 의장님을 생각하며 새하얀 모시한복 입으신 백발의 어르신, 계절이 바뀐 언젠가 가을을 닮은 한복을 입고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느 무대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터져나오던 외침. 지팡이 짚고 앉아 계시지만 천리를 내다보시는 것만 같던 짙은 눈썹과 미간 사이 주름. 이야기 속 범 같은 장수의 모습을 그려낼 때면 저는 언제나 의장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오종렬 의장님께서 살아오신 삶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선배들 따라 자리에 모여있던 국민들이 부르던 대로 의장님, 의장님 함께 불렀습니다. 평전을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편찮으신 몸이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현장으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회며 강연이며 자신을 태워 이 땅의 일꾼들과 민중들을 만나러 오시던 그 걸음들 끝에 나도 있었구나. 금남로에서, 망월동에서, 먼 발치에서 뵈던 의장님이 제게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은 오히려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학습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검색한 글이 참 좋아서 출처 블로그를 확인하는데 오종렬의 대장간이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그 의장님이었습니다. 김광규 시인의 시처럼 많이 사다가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수천 번 달구고 수천 번 별이어 대장간 벽에 걸어둔 무쇠낫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철학으로 수많은 젊은 그대들을 위해 풀무질 해주시려 만든 곳에 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블로그 의장님께서 72의 나이에 컴퓨터라는 별 세상 앞에 앉아 댓글 10개 쓰는데 2시간 걸리고 마우스 클릭 한 번 잘못하면
제자리 못 찾아 처음부터 다시 헤매면서도 이 땅 촛불바다 만들던 촛불 소녀, 소년들 만나려고 시작하신 거라는 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외치는 100만의 국민들이 있는 곳이라는 소리 듣고 더듬더듬 만져가는 수고로움.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라 여기며 써내려가신 그 글들이 의장님 떠난 지금까지도 이 세상 갈던 대장장이의 쟁기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글들이 있지만 언젠가 의장님의 글 속에서 삭간 모양 2개 웃음 표시로 발견했었을 때 왠지 저를 향해 웃어주시는 것만 같아서 혼자 재밌어하기도 했었습니다. 의장님, 저요 사실 학생운동하면서 영상 동아리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유튜브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학우들이랑 함께 만들자고 했는데 제가 한다고만 해놓고 잘 안 했습니다. 어렵다고, 나는 기술도 없고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른둘에 시작한 블로그가 희망의 광장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시니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게요. 박정희 유신에 맞선 반독재 투쟁부터 민주화운동 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운동해온 사람들에 비해 편하게 생활했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던 의장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말해서 죽겠다는 장수의 마음으로 투쟁의 현장에서 5.18 학교에서 의장님의 삶을 태워 이 길을 만들어주신 의장님. 그럼에도 부끄러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로 시작하는 윤동주의 시를 아파서 보지 못한다던 의장님. 의장님을 가져다 쓴 이 길에서 선배들과 국민분들께 누구보다 사랑받고 누구보다 응원받으며 조금은 응석바지로 자란 저희 광전대진년. 이제는 의장님의 말씀처럼 열사의 시선 따라 사상은 깊게, 표현은 낮게, 연대는 넓게 무궁토록 실천하겠습니다. 의장님, 인민위원회 활동하다가 감옥에 갇히신 아버지께 보낼 음식을 보고 어린 마음에 나도 감옥에 가서 저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고 했다가 호되게 매를 맞았다고 하셨지요. 어린 시절 가족의 가난을 모른 척하던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청년 시절 걸음걸음마다 당하던 감시, 연좌제 낙인 찍혀 차별받아 오히려 침묵하던 삶, 혹시나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줄까 외면하던 삶이 내 새끼 남의 새끼 따로 없던 5월 광주 민중들의 삶 앞에 지독히도 부끄러웠다고. 새파랗게 젊은 병아리 선생들이 싸우려고 하니 그날 광주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던 말이 웜에 무척 아까운 이 애기들 또 당하네. 자신도 모르게 나왔다고 하셨죠. 끝끝내 터져나온 사랑으로 어미다익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셨다 하셨죠. 빨갱이로 낙인 찍혀 일생을 천대와 탄압 속에 사셨던 아버지가 교육운동 최전선에서 싸우시다가 첫 번째로 구속된 의장님께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였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말씀하셨다지요. 의장님 출소 3달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상여의 절을 한 뒤 아버지가 꿈꾸고 바라던 통일 제가 기어코 이루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운동 지속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셨다지요. 의장님, 저희 광전대진년은 의장님 가시는 길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세운 무대에서 가자 통일로 가리라 백두산이라고 하는 노래와 율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장님의 상의 앞에 저희가 한 약속입니다. 의장님, 한 번뿐인 청춘 별처럼 살고자 합니다. 열사의 삶은 나침반이 된다고 하셨죠. 자주민주 통일의 길에 나침반이 되어줄 오종열 평전 출판에 무궁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정신으로 투쟁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시대에 무궁한 실천과 연대로 저희 광전대진년이 앞에 서겠습니다. 의장님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구호로 마무리할 테니까요. 끝에 구호 함께 3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종열 의장님 정신 계승하여 자주민주 통일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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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감사합니다. 우리 의장님 영상으로 만나기 직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딱 한 곡 준비했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같이 불러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도레미입니다. 도레미 노래패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크게 외치면서 다큐 영상 함께 시청하면서 의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종열! 한 번 더요. 오종열!